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실턴 조턴 간에 막을 내렸고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 이런 대문짝만한 글자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난리 법석을 보이고 있고 왜 승리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서 패했는가? 하루 종일 분석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황성신문의 장지연 주필이 시리아 방송 대국 다들 아시죠? 일사 늑약 조약을 치르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오족에 대해서 통분하면서 읊었던 시리아 방송 대국 이것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는 큰 제목 아래 더러운 꼴을 어찌 볼꼬 소 제목으로 다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의 승리를 했는데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승리한 민주당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제발 정쟁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라는 바람 속에 마음으로 축하를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바로 내키질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도 자격이 없는 저질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을 거론할 때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미달자들이 함량 미달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문사설에서 최악의 22대 국회 거기에다가 최짤 하나 더 붙여서 최악의 국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때에 탄핵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탄도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86세대 아니겠습니까? 586을 지나서 686까지 점하고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었다라고 비난까지 듣고 있었던 86세대. 우리 정치를 한마디로 천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저질화시켰던 그 86세대들이 못지않게 이번 국회에서도 함량 미달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되기 때문에 걱정들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오늘은 큰 잔치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서로 덕담을 나누고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날이지요. 승리에 도취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해지자라고 말들 합니다. 모두가 다 순한 양들이 되자 어제까지 거친 욕설 그냥 거친 비난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모두가 웃으면서 덕담을 나누고 그저 순한 양들이 되고 국민 앞에는 겸손해지자 이런 얘기들만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실은 원래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유독 민주당 그 의원들 거친 의원들 입에서 아주 부드러운 소리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재명 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쭐이 났을 겁니다. 지옥 속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물론 득표 차이는 좀 있었지만은 당 대표였는데 원희룡이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방송 토론에서 무차별하게 본인이 열세라는 것을 본인은 직감을 했을 겁니다. 아는 것도 없지. 그 지역에 해놓은 것도 없지.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배지를 달게 되니 방탄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여기에 호박들이 굴러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있으니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편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오늘 역대 어느 날보다도 아주 겸손하게 대국민 인사를 나눕니다. 당선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승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작년에도 민생 문제를 거론할 때는 사법 리스크 발생할 때마다 이 민생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에 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느냐 이렇게 역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8번씩이나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이 올해에도 또 재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정치가다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속내와 겉으로 하는 말과의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재명을 볼 때마다 야누스의 얼굴을 한 이재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무능했기 때문에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의원 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다. 김부겸은 이렇게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김부겸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 성과도 내겠다. 이제부터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서 책임과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김부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빼놓고 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과 똑같은 결이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의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인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김부겸은 이런 말을 첨언을 했습니다. 다 많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또 정치라면은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김부겸이가 이렇게 축살하고 덕담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22대도 확보하게 되겠지만은 앞선 정권에서도 앞선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민생 법안 통과에 얼마나 협조를 해왔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목을 잡을 것 다 잡아놓고 이제는 낮은 자세를 보이겠다? 오늘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덕담과 좋은 소리도 오늘로서 그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저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미리 연막을 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회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아니라 정부가 꼭 영수회담이라는 60년대 70년대의 그러한 구닥다리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정부의 파트너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주 2, 3회씩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재명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겠다. 무슨 뜻일까요? 왜 작년에도 8번씩이나 영수회담을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언급 수사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승패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승리자가 되면은 한쪽은 패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인데 한동훈 위원장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의 그 비난의 소리보다도 사실은 내부에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더 크게 마련이죠. 한동훈은 이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을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 이와 함께 치열하게 싸워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뇨 동원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은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100여일 동안 보여주신 모든 순간순간이 다 고마웠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지 않고 나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내당은 그런 소신에 찬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정치 초년생이지만 늘 범죄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거짓과 위증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런 이빨림을 들어왔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반복되는 그런 코스프레를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한동훈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선했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넣어주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일단 그의 행보가 오늘로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의 그 발언이 신선한 발언이 결단코 오늘로서 그치지 않고 다시 연결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여일 동안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투사다운 투사를 발굴해냈기 때문에 다음 지도자로서의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한동훈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라지고 다음 누가 지도자로 나설지 모르겠지만은 선거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일상생활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재명과 조국에게는 또 범죄 혐의가 있는 당선인들에게는 저들이 풀어야 할 사법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막말 저질 또 범죄 혐의를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저들의 범죄도 눈을 뜨고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회를 밝게 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